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시장 과일 사러 나온 정경섭이라고 합니다. 정직과 청렴이 기본이 돼 있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전문가 못지않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분들이. 문창극 총리 후보 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했다는 말씀이 뭐 신문에 나듯이 뭐 역사관이라든지 뭐 식민사관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더구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역사를 똑바로 알고 계셔야죠. 우리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안 되지 않나. 역사관이 올바로 돼 있어야지. 과거와 역사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 영등포 시장에서 만난 정경섭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분이 총리로 임명됐으면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죠. 자진 사퇴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4036님께서는 처음부터 빛나는 보석이 어디 있나요? 다듬고 닦아야 빛이 나지요. 본인이 해명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야당도 너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반면에 3347님께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언행과 행동, 또한 국정 경험도 없는 분에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사퇴가 옳은 설득이지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김병지 선수와 함께 매일 이 시간 연결하죠. 예, 오늘은 어떤 경기가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메룬하고 브라질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브라질이 이겼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강한 수비, 또 그 이후에 또 공격에서의 어떤 멋진 찬스, 그리고 결정력 있는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워낙 준비 잘 되어 있는 팀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 네이마르 선수든가요? 그 아주 젊은 선수. 그 선수의 아주 활약이 컸죠? 네, 지금 득점도 선두로 달리고 있고. 예. 찬스에서 오는 어떤 마무리까지도, 지금, 팀 승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이가 몇 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알고 네. 외모도 출중하지 않습니까?
공을 잘 차니까요. 또 잘생겨 보이죠. 아, 그래요? 공을 잘 쳐서 외모도 잘생겨 보이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팀 선수들 중에서 말이죠. 네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제일 잘생긴 친구로 한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손흥민이가 공을 제일 잘 차니까요. 아니, 그거 공 차는 거고. 외모. 예.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생겼어요.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기성용 선수 잘생겼었는데. 네. 많은 유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론적으로 이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이건 뭐 가벼운 이제 우스개 질문이었고요. 네. 자,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브라질은 16강 진출에 성공한 거죠. 네네. 네.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 지어졌죠. 네. 그 이후에도 브라질의 강세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16강전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하는 팀들을 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만큼 강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네. 어떤 팀적으로도 또 홈 그라운드니까 네. 피하고 싶은 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홈 그라운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 호주하고 스페인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3대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게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결과라고 보는데요. 네. 마지막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경기력을 준비를 했고 네. 또 그런 어떤 멋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네. 마지막 경기의 어떤 대성으로 인해서 네.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조금은 보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스페인이 그 피파 랭킹 1위 아닙니까? 네네. 1위였는데 저번에 졌잖아요. 저 네덜란드에 졌죠? 네덜란드에 지고 네네. 칠레도 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아주 죽음의 네. 말씀하시죠. 죽음의 조였기 때문에 예. 뭐 희생양이 스페인이 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는 못했었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아주 스페인 아주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이기긴 이겼지만 뭐 별로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유종의미만 거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스페인의 그 공격수 그 다비드 비아 선수 있죠? 네네. 은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대표만 은퇴하는 거죠. 네. 네, 선수 생활은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고 아마도 이제 좀 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팀에서는 공식적인 은퇴 경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 칠레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이겼고, 네덜란드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죠? 네네. 네. 이 상황에서 양팀 다 이제 거의 뭐 16강이 거의 다 결정난 상태인데, 예.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순위 싸움이 사실 치열했습니다. 아하. 조 1위를 하게 되면 네. 브라질을 피해서 가고요. 예. 조 2위를 하게 되면 16강전에서 이제 브라질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경기 결과는 네덜란드가 이겼지만 네. 경기 내용상에서는 칠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공격적이었고 아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 브라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드래곤즈의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데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으로 구리 쪽으로 일단 성산대교부터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중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한데요. 이후로 동호대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아직은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나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아직은 성수부터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쪽은 여의도권부터 동작대교로 지나 성수까지 정체와 소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아직은 강남 쪽으로 진행이 어려운데요.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은 양방면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권
수도권도로 아직은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뱅뱅 사거리, 이후로 교육개발원 입구를 지나 염곡 사거리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아직은 강남역부터 노년역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 사실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던 사단이죠. 1984년에는 총기 난사 사건, 2005년에는 무기 탈취 사건, 2009년에는 민간인이 월북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3년 전에는 북한군이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일명 노크 귀순 사건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열거해 보니 단순히 사건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전에 이 12사단에서 근무를 했었던 전역자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가명으로 이 씨로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22사단의 그 지역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동북단을 수호하고 있는 부대고요. 다른 사단과는 다르게 예비연대가 없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많이 타이트한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음성을 변조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듣기에 어렵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22사단에서 이번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먼저 저도 뉴스로 접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살인 용의자죠. 인정장의 그런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끔찍한 우리 장병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못 드려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네.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22사단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그런 견해로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서 속해 있는 그런 장병들은 개인 확인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자기 자신만 이렇게 자살을 택하는 게 아니라 총구를 반대로 돌린다고 하면은 다른 장병들한테도 그런 사고를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놓였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지금, 음성 변조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저희 지금 이제, 기술진에서, 손을 보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그 22사단의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GOP라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긴급한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음성 변조를 해서 많이 듣기 불편하시면은 그냥 음성 변조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 좀 관할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근무자들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한 소대에 이제
이제 리미트로 채워졌을 때 37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GOP 특성상 이제 주간 근무, 야간 근무,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해가 뜨는 BMNT 시간에 맞춰서 그런 또 다 같이 순찰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소대가 이제 방어하고 있는 섹터가 5km라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주간에 5km니까 왕복이 10km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야간에도 5km. 예. 그럼 또 10km 해가지고 20km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또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절반씩 소대원들끼리 절반씩 나눠서 이제 그 순찰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 하루에 순찰하게 되는 시간이 한 22km 정도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장한 장병이 왔을 때도 뭐 근육 인대가 파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근무 환경이 힘든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역이 좀 동떨어져 있고 자칫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운 환경이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곳에서 복무하실 때 예. 어땠습니까? 뭐 저도 GOP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일반 폐바에 있는 그런 복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낮에 자고 밤에 근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주간에는 이성적을 판단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곳에 근무하시는 장병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쉽게 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대한민국 뭐 장병들이 당연히 그 정도의 뭐 고독과 인내는 견디기 위해서 예, 국방의 의무를 택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우울증이랑 뭐 이 사건까지 그렇게 너무 연관 짓는 거는 좀 아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 GOP에 근무하는 뭐 장병뿐만 아니라 예, 그렇죠. 대한민국에 다 있는 모든 장병들이 다 그건 겪어야 될 책임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22사단 전체 병력의 20%가 관심사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셨겠죠. 잘 모르죠. 네. 부대 내에서 누가 관심사병인지 그런 것도 서로 알 수가 있게 돼 있나요? 병사들끼리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서로 저 친구가 관심사병이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관심사병이 A, B, C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렇죠. 그 C 등급은 100일 미만자는 무조건 다 C 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뭐 하면? 그 전입 신병 이제 10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C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A, B 등급 관심 병사에 대해서 다른 병사들이 알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간부들에 의해서만 보안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병사들한테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심 병사들이 따로 상담을 받거나 관리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셨겠네요. 그 병사들끼리 말입니까? 예. 일단 뭐 관심 병사로 나뉘게 되면은 뭐 소대장하고 뭐 부소대장, 뭐 중대장, 대대장님까지는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 인원을 효과적으로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해서 좀 멘티 이런 거를 붙여줘가지고 뭐 소대장이 하루 종일 계속 밀착으로 뭐 화장실까지 계속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원들한테 멘티를 형성해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렇죠. 뭐 전문 상담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예, 그 사단에 이제 뭐 전문 상담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국방비까지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상당히 그 민간 상담이 이제 발전된 수준이 상당히 좀 미비하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더 중요한 점은 그 민간 상담사가 각 부대마다 딱 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일괄적으로 모든 소대원을 계속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관심사병들도 모든 소대원들이 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민간 상담사가 소수인데 이제 그 상담사가 방문했을 때 관심사병만 따로 택출해가지고 상담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병사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그 이외에 혹시나 제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번 임병장 예. 사건 관련해서 예. 많은 그런 국군 장병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단순하게 임병장 사건에만 연루해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앞으로의 국방의 질, 네. 점점 이제 군인들도 축소하려고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축소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네. 막상 GOP를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잘 모르시는데 네. 그런 거는 결국에는 다 이제 국방비랑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방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전에 인원 감축, 국방 예산 감축 하기 전에 이런 하부 조직에 있는 그런 조직들까지 다 헤아릴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이 실천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익명을 요청하신 12사단 전역자 이모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자진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선택이었다?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맞벌이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권다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가 동부제철 인천 공장하고 동부당진발전의 그 패키지 인수를 포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된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예, 오늘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네. 동부 패키지 인수 검토 작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동부그룹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3월에 포스코 측에 동부 패키지 인수를 제안했었는데 이 제안이 결국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권 회장은 인수로 감당할 재무적 부담에 비해서 사업성이나 그룹 전체와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인수 검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부그룹 그 구조조정 핵심이었던 포스코의 그 동부 패키지 인수가 불발되면서 동부그룹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은 이제 워크아웃 전 단계인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동부제철을 대상으로 채권단 공동 관리에 따른 정상화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동부그룹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던 동부제철 구조조정이 채권단의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개별 매각 작업이 원점부터 재검토되더라도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동부그룹의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요즘 그 금융권이 수익성 악화를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융권 채용문이 하반기에 더 좁아진다고 하죠? 예. 그 상반기 구조조정 그 한파도 심하게 앓았었는데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망라하고 올 하반기 금융회사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한은행 등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 은행들도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상반기보다는 50여 명 정도 줄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조조정 한파가 불었던 보험사와 증권사도 채용문이 좁아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보험사와 증권사 가운데에는 아예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또 올해 초에 그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던 카드업계도 채용이 아직 미확정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권 취업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권다희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잠시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총리 지명자 총기 난사 사건들 아주 전국이 시끄러운데요. 이란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죠. 이라크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죠. 네. 분쟁 지역 전문 PD입니다. 김영미 PD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하고 이라크를 자꾸 혼동해요, 그죠? 네. 근데 이라크 내전이 발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아주 심각한 내전 상황이고요. 네. 그 ISIL이라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가 지금 국토 한 40% 가까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40%나 장악했어요? 예. 예, 그럼 뭐 국가가 쪼개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전개 양상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제 무너졌는데 네. 그 이라크에는 시아파 종파와 그다음에 순니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시아파가 네. 60% 가까이 되고 순니파가 한 20% 가까이 되는데 사담 후세인이 순니파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순니파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시아파 정권의 세상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시아파 정권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줬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순니파들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근데 시아파가 좀 더 순니파를 좀 끌어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과거에 사담 후세인 시절에 탄압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네. 순니파를 많이 탄압하고 이제 인사 기용에도 많이
빼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순니파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순니파의 그 차별받은 그런 감정들을 이용해서 계속 발판을 넓혀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1년 미군이 떠난 다음부터 지금 꾸준히 계속 이라크 전역에 번지고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전쟁 형태로까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군이라고 표현하죠. 네, 반군. 반군이라는 용어를 쓰죠. 예, 네. 반군이 40%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순니파가, 예, 순니파 부족과 그 순니파 지역들 이라크 북부와 서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네. 애초에 이라크 전쟁의 이유가 대량 살상 무기와 그다음에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건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미국이 세운 그 시아파 정권, 알-말라키 정권이 거의 독재에 가까웠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동안 체포, 구금, 그리고 이제, 아랍의 봄의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라크도 이제 민주화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땐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본인들의 전쟁의 의미를 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라크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개입하느니 어쩌니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또다시 전쟁 양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라크 내전에 개입하기도 힘든 게 완전 철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시 이라크에 군대를 데리고 간다는 거는 이라크 전쟁 시즌2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나 또 오바마 정권,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선거도 또 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뭐 다시 개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미 PD님은 이 분쟁 지역 전문 PD님은 아주 유명하신데요. 네. 그 왜 그 분쟁 지역만 다니십니까? 그쪽 지역 뉴스들이 다분히 미국 쪽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각의 중립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쪽에 있는 뉴스에 관심이 좀 많았고 어차피 지금 인터넷을 글로벌화된 시대에 꼭 필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번에도 이라크에 직접 취재 가셨나요? 이라크 취재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취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요새는 위성전화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취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라크가 이제 세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종파로 따지면 시아파와 순니파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족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종족. 예. 아랍 민족 들과 또 쿠르드족이 또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또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자신들의 나라 쿠르디스탄을 세우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정중앙에 보면 킬쿠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유전 도시인데요. 굉장히 많은 원유 매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정부군이 이제 그 이슬람 무장단체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그 혼란의 틈을 타서 그 쿠르드족에 있는 민병대가 있는데 페슈메르가라고 그래서 킬쿠크 지역을 지금 점령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라크로서는 쿠르드 쪽으로 큰 유전지대를 하나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혼란이 올 거고 그 예전에 쿠르드족이 사담 후세인 시절에 걸프 전쟁이 났던 시절에 잠깐 킬쿠크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복으로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까지 써가지고 쿠르드족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쿠르드 이 종족이라고 그래야 되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이 차지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 쪽에 이제 아르빌, 술레마니아 이쪽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킬쿠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한 영토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한 25% 정도? 예, 그렇군요. 시아파가 한 60%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순니파가 한 20%. 그러니까 쿠르드
족이 한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쪼개지는 바람에 이라크 내전이 더 복잡해진 거죠. 그 쿠르드 자치정부 성공할까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가셔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 총리인 알 말라키 총리를 만나고 또 쿠르드의 이제 마수드 바르자니라고 대통령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정부 하지 말라고요? 현재는 이제 전쟁까지는 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지 마라. 예. 그 자치정부 되면 국가가 분리가 되는데 분리하는 거는 뭐 용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게 쿠르드족이 이라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에도 있고 터키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쿠르드족도 마찬가지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중동 이동대가 이렇게 복잡하구만요. 네, 저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석유 산지 아닙니까? 예, 세계 제2의 석유 산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라크에서 우리가 이제 이라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에서 잠깐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전 세계 석유값이 이제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라크에 지금 전쟁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 유가에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무슨 일이 났다고 그냥 치부할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에 있는 기름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란도 같은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로 군대도 좀 보내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라크 쪽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더 종파 전쟁으로 가는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시아파 순니파라는 어떤 종파 전쟁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알 말라키 정부가 워낙 독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파까지는 안 갔지만 만약에 이란이 개입했을 경우는 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되는 거죠. 진짜 그때부터는 종파 전쟁이 되는 거죠. 네. 이란의 이제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라크를 돕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라크의 그 집권 세력을 돕는다고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이란하고 손을 잡고 이라크를 돕는다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하고 이란 사이는 썩 그런데 이란과 그 미국이 설사 손을 이제 임시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종파 전쟁이 날 텐데 그때는 이란과 미국이 더 이상 뭔가 액션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뒷감당이 사실 더 어려운 거고 지금 당장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미국은 고민이 깊겠네요. 그렇죠. 이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죠, 계속. 네. 그럼 미국은 좀 이라크에 대놓고서 새 정부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서방 세계나 미국은 새 정부 구성이라 이제 시아파, 순니파, 그다음에 쿠르드족이 골고루 참여하는 연합 정부를 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현지에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강제적으로 뭐 병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합 정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 종파, 자기 종족의 문제에 더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한들 이라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아이들이 싸우면은 뭐 어른들이야 싸우지 마라 그러고 뭐 사이좋게 지내라고 늘 얘기하죠. 또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겠지만
그 막상 싸우는 당사자들이 그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슬람 무장 단체, 예. 그 단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도 거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지금 이 단체 아주 센 단체예요? 예, 그렇죠. 원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라고 했는데 예. 알카에다에서조차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내쫓은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악랄하고 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라크 연합정부보다 이 단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서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여기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도 다들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이 북부 지역들도 있고 뭐 네. 여러 지역이 있는데 계속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슬람 단체가 계속 지금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는 지금 그 옆 서쪽에 요르단과 그 이라크를 서로 통하는 국경지대까지 다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외국으로 갈 때도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이제 만약에 진짜 큰 사건이 났을 때는 이제 모두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영미 PD님께서는 이 분쟁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 남들 싸우는 데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관심이 많다기보다 그 영향이 한국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오래 분석해보고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앞으로도 매우 활약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쟁 지역이 전 세계에 이 중동 지역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까? 뭐 중동 아프리카 쪽도 지금 거의 알카에다 세력들이 남하를 하고 있어서요. 아프리카 북부 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알카에다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뭐 보코하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말리 같은 나라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간 단계까지도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까지요? 알카에다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분쟁도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경제 위기로 신경을 못 쓰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굉장한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 세계 뉴스를 쭉 보는데요. 네. 조용하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저 21세기에 지금 이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싸우는 사람들은 각국에 있네요. 정권을 잡고 힘을 갖는 게 그 부와 명예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박질은 지속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영미 PD님의 활약도 계속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자진 사퇴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렸었는데요.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국 후보자 사퇴는 적절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논란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대전화 끝자리 8768번님께
네,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치겠습니다.